아침이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눈을 떴는데 어딘가 낯설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얼굴이 낯설다는 게 아니라 그 표정이 낯설었던 거죠.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이 거울에 비치는 것 같았어요. 커피포트를 올리고 컵을 꺼내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어제 이 컵을 어디에 뒀었더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점심으로 뭘 먹었는지 그 모든 게 증발해버렸습니다. 마치 뇌 속에서 누군가 불을 끄듯이 말입니다. 그 순간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볼까 싶었지만 뭔가 창피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저 잠을 못 잔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일했으니까 피곤한 거겠지. 그렇게 넘겼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신문을 펼쳤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똑같은 문단을 두 번, 세 번을 읽어야 이해가 됐습니다. 이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며칠간 계속 그랬어요. 하지만 그날 제 머릿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뭔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던 거죠. 수면 부족이 단순한 피로라고요? 아니요. 그건 뇌가 천천히 썩어가는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경고인지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잠을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 이직 체계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자면 아깝지 않나요? 그렇게 몇 년을 버텼습니다. 한 시간 한 시간을 일로 채웠고 밤은 뉴스와 쇼핑, 유튜브로 지새웠죠. 회사에서도 자랑스러워했어요. 자는 시간을 줄이는 게 마치 능력 있는 사람의 증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동료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요즘 몇 시간만 자? 이렇게 물어보면 마치 대숲을 헤치고 가는 것처럼 자부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신호들이었어요. 어떤 날은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만난 사람인데도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말이 나오다가 맞춰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길을 걷다가 제가 왜 나왔는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내가 어디로 가려던 건데? 이런 생각에 몇 분을 서 있었어요. 신발장에 물어본 게 네댓 번이 아닙니다.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여러 번 했어요. 아내가 조금씩 이상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이 며칠 뭐가 이래? 그렇게 물어봤죠. 모두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런 거겠지. 누구나 겪는 거겠지. 나만의 문제가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회사에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마치 제가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사람이 될까 봐서요. 그런데 어느 날 본 뉴스 한 줄이 저를 멈춰 세웠어요. 스마트폰 뉴스 피드에 떴던 건데 무심코 눌러봤습니다. 하루 6시간 미만 수면, 알츠하이머 위험 1.5배. 서울 수면의학연구소의 7년 종단 연구 결과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기사를 계속 읽었습니다. 연구팀은 50대 이상의 남성 3,000명을 7년간 추적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발견한 건 충격적이었어요. 매일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들의 뇌 속에 뭔가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요. 그건 알츠하이머의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단백질이 오직 잠을 자는 동안에만 제거된다는 거였어요. 잠을 자지 않으면 이 독성 물질이 계속 뇌에 쌓인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어디로 가려던 건지 몰라 하는 게 다 이 독성 단백질 때문이었단 말인가?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내 뇌의 쓰레기를 매일 밤 쌓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쓰레기통을 치우지 않은 채 며칠, 아니 몇 년을 지나는 것처럼요. 그 쓰레기는 썩고 발효되고 독성을 방출하고 있었던 거죠. 그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거리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왜 이런 중요한 신호를 놓쳤을까?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관련 기사를 찾아 읽었어요. 더 읽을수록 불안했습니다.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실험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한번 확인해보자. 내 몸이 얼마나 버티는지, 그리고 수면 부족이 정말 뇌에 이런 영향을 미치는지 내가 직접 경험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손에 들었고 인터넷을 켰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울 거라고 생각하니 뭔가 낙진이 부어진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전투에 나가는 기분처럼요. 처음 몇 시간은 괜찮았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버텼거든요. 밤 11시, 자정, 새벽 1시. 큰 어려움 없이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가 되자 뭔가 달라졌어요. 글자들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문자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죠. 문장이 머릿속에서 흩어졌어요. 같은 문단을 3번을 읽어도 뭐가 적혀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 보는 글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외국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말이에요. 새벽 3시, 피로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몸 전체가 무거워졌어요. 팔다리가 주사바늘로 찔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도 감기고 있었어요. 엄청난 졸음이 밀려왔지만 저는 일어서 있으려고 했습니다. 화면을 본다는 게 이제 고역이 되었습니다. 그때 떠올랐어요. 국립뇌과학연구센터의 실험 영상. 저는 한 달 전에 그걸 본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단 하루만 잠을 줄여도 뇌 속의 청소세포라고 불리는 미세하교세포의 활동이 무려 40% 감소한다는 보고였죠. 40%. 그건 엄청난 수치였어요. 우리 뇌의 청소 능력이 절반 가까이 떨어진다는 뜻이니까요. 즉, 저는 그 순간 내 뇌에 쌓인 독소를 치우지 못한 채 깨어 있었던 겁니다. 마치 병든 신체에 독약을 주입하는 것처럼요. 그 생각이 더 저를 깨우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요. 새벽 4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밑은 검게 꺼지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마치 좀비처럼 보였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위험하다는 감각조차 희미해졌다는 겁니다. 뇌가 마비되고 있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었어요. 마치 약물에 취한 것처럼요. 나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조차 제대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수면 부족은 단지 피곤한 게 아니라는 걸요.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병의 시작이었습니다. 내 몸이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제발 자라고, 제발 쉬라고 말이에요. 새벽 5시, 저는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눈을 감았고 순식간에 빠져들었어요. 깊은 잠으로요. 그날 이후 저는 잠을 다시 보게 됐어요. 휴식이 아니라 치유의 과정으로요. 의료기사와 연구 논문을 찾아 읽었습니다. 알고 보니 하루 동안 우리 뇌에 쌓인 생각, 감정, 스트레스, 그 모든 데이터가 잠을 자는 동안 정리되고 처리된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등장하는 게 바로 우리 뇌를 순환하는 투명한 액체, 뇌척수액입니다. 저는 관련 영상을 여러 번 봤어요. 수면과학연구소의 최신 연구 영상 데이터를 찾아냈거든요. 사람이 깊은 잠에 들면 뇌척수액이 파도처럼 움직이며 뇌 속의 노폐물을 씻어내는 장면이 실제로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집에 수도꼭지를 돌려서 파이프를 세척하듯이요. 뇌안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거였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쉬는 게 아니라 청소하고 복구하고 손상된 부분을 치유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뇌세포들 사이의 간격이 확장되어서 뇌척수액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만들고 하루 종일 쌓인 단백질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실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몇 번이나 중얼거렸던 말이 떠올랐어요. 조금만 더 일하고 내일 자면 되지. 내일 충분히 자야겠다. 주말에 쭉 자면 괜찮겠지. 그 말들은 모두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은 결국 내일의 나에게, 아니 더 정확히는 내 뇌에 더 많은 쓰레기를 남기겠다는 뜻이었죠. 마치 악의적인 짓을 하는 것 같았어요. 나 자신에게 말입니다. 며칠 뒤 저는 다큐멘터리 한 편을 봤습니다. 유명한 연구팀이 만든 수면 박탈 48시간 실험이었어요.
자발적으로 참가한 평범한 사람들, 대학생부터 직장인까지. 그들이 단 이틀만 잠을 자지 않기로 한 거였습니다. 그 실험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은 정말 무서웠어요. 처음엔 멀쩡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할 정도로 말이에요. 참가자들도 자신만만해했어요. 그들은 웃고 있었고 농담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12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24시간이 지나자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말이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취한 사람처럼 혀가 꼬이고 있었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한 곳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죠. 단순한 작업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성격이 변했다는 거였어요. 차분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불안해하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36시간째 MRI 화면에서 그 장면이 보였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활동이 절반으로 줄어든 모습이요. 뇌의 일부가 마치 불을 껐을 때처럼 어두워진 거였어요. 연구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면을 빼앗기면 뇌는 하루씩 늙는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때렸어요. 저는 몇 년 동안 매일 밤 제 뇌를 조금씩 늙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매일 한 살씩 나이를 더하는 것처럼요. 50대인 제가 60대, 70대 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끔찍했어요. 정말로요. 더 무서운 건 손상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뇌 안에서는 기억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마치 하나씩 사람들의 얼굴을 지우개로 지워나가듯이요. 당신도 경험할 수 있어요. 처음엔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약속을 잊는다. 이름을 못 기억한다. 방금 전에 뭘 하려고 했는지 몰라 한다. 이런 작은 신호들이 모여서 결국 치매가 되는 거죠. 그 순간 저는 불안했습니다. 정말로요. 이미 손상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초기 치매를 앓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공포심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조사를 계속하면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심했어요. 충분한 잠을 자보자. 제대로 자보자. 한 주 동안 충분한 수면을 취해보자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실험처럼 다시 잠을 잤습니다. 일주일간 제 몸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잤죠. 핸드폰을 끄고 알람을 모두 끄고 오롯이 제 몸이 원하는 만큼 자보기로 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이 저를 감싸기 시작했고 몸이 풀어지면서 마음도 함께 풀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어깨에서 짐을 드러내는 것처럼요.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아침이 되었어요. 눈을 떴을 때 놀라웠습니다. 머릿속이 맑았거든요. 마치 긴 터널에서 나와 햇빛을 보는 것 같았어요. 생각이 또렷했습니다. 신문을 읽어도 글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읽을 때 의미를 이해했어요. 그 무거웠던 피로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마치 구름이 거쳐나가고 햇살이 내려오듯이요. 그때 떠올랐습니다. 7시간의 깊은 수면은 기억 회복 능력을 2배로 높인다. 국립수면건강연구센터의 보고서에 있던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다시 읽었어요. 실제로 연구팀은 충분히 잔 사람들의 뇌를 스캔했습니다. 그러자 독성 단백질 베타아밀로이드가 25% 줄어든 것을 확인했죠. 그건 한밤의 회복이 아니라 일주일의 회복이었어요. 일주일 동안의 충분한 잠이 나의 뇌를 얼마나 많이 치유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한밤, 단 7시간. 그것만으로 내 뇌는 자기 자신을 청소하고 복구하고 있었어요. 25% 감소라는 건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마치 나의 뇌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잠은 게으름이 아니라 뇌의 생존 시간이라는 걸요. 잠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라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 말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일이 생겼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어제 딸아이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딸이 뭔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또 한 번 내 뇌가 놓친 거였어요. 그날 밤 딸 책상의 메모를 보게 됐습니다. 의도하진 않았어요.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 글씨가 보였어요. 그곳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 말을 다음 날 잊어버렸다. 우리 아빠 괜찮을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게 제가 만든 기억의 틈이었죠. 단순한 기억 상실이 아니라 제 딸의 마음에 생긴 상처였어요.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잊게 만드는 병이었던 겁니다. 그 어떤 약도 그 기억을 되돌려줄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사과도 그 상처를 완전히 지워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밤 11시 제가 핸드폰을 끕니다. 이제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11시면 끝이에요. 그리고 불을 끕니다. 침실의 모든 불을 끕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다 큰 딸에게도 말해요. 이제 자자. 내일도 기억하고 싶으니까. 내일도 우리의 대화를 기억하고 싶으니까. 아내도 이제 같은 시간에 침대에 누워요. 왜냐하면 우리도 알기 때문입니다. 잠은 결국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걸요. 함께하는 시간이 의미 있으려면 먼저 내 뇌가 그 시간을 기억해야 하니까요. 이제 압니다. 뇌는 낮에 내가 아니라 밤에 나를 기억한다는 걸요. 낮에 내가 한 실수, 낮에 내가 놓친 말, 낮에 내가 흘린 눈물. 그 모든 걸 밤에 치워줍니다. 밤에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나로 깨어나게 해주죠. 오늘 밤 저는 또 결심합니다. 핸드폰을 멀리 두고 불을 끄고 눈을 감겠습니다. 그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내 기억을 지키는 약속이니까요. 내 사랑을 지키는 시간이니까요. 내 가족을 지키는 선택이니까요.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 중에 여전히 밤을 깎아내고 있는 분 계신가요? 조금만 더 일하고 내일 자면 되지. 그렇게 말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저도 했던 말이에요. 정말로요. 하지만 그 습관은 당신의 뇌를 한 살씩 늙게 만듭니다. 당신의 가족의 기억 속에서 천천히 사라지게 만듭니다. 당신을 잊게 만들어요. 아니, 더 정확히는 당신이 그들을 잊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밤부터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요. 저처럼, 아내처럼, 딸처럼 밤 11시에 불을 끕니다. 깊게 심호흡을 합니다. 눈을 감습니다. 모든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깨어났을 때 그 기억이 또렷하다면 그건 당신의 뇌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복구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이 오늘 밤 같은 결심을 하고 있어요. 자기 뇌를 지키는 결심을요. 자기 가족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남기 위한 결심을요. 자기 사랑을 지키는 결심을요. 당신도 그 수백만 명 중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요.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엇을 느끼고 싶나요? 여전히 그 무거운 피로일까요? 아니면 맑고 밝은 마음일까요? 당신의 아내나 남편, 아이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랄까요? 아니면 계속 잊혀지기를 바랄까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요. 의사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간단하고도 강력한 방법은 잠입니다. 약도 건강식품도 아니에요. 바로 잠이에요. 매일 밤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잠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투자는 없습니다. 당신의 미래, 당신의 기억, 당신의 사랑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바로 잠이거든요.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치매가 아닐 수도 있지만 경고 신호는 있을 거예요. 작은 건 건망증, 이름이 안 떠오르는 것,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모르는 것, 이런 작은 신호들 말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뇌를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제 경우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저는 충분한 잠을 자면서 기억력이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름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기억이 선명해졌어요. 마치 안개가 거쳐나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간청합니다. 오늘 밤 잠을 자세요. 제발요. 당신의 뇌를 위해, 당신의 사랑을 위해, 당신의 내일을 위해, 당신의 가족을 위해. 밤 11시 불을 끕니다. 핸드폰을 멀리 치웁니다. 침실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몸이 쉬라고 요청할 때까지 당신의 뇌가 회복되는 시간을 허락하세요. 그것이 당신이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내일 아침 깨어났을 때 맑은 정신으로 신문을 읽을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뇌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생각나고 어제 한 약속이 기억난다면 그것은 당신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더 또렷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명이에요.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단지 당신의 허락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 허락은 간단합니다. 밤 11시에 불을 끄는 것. 그것뿐입니다. 건강한 두 번째 봄. 그건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밤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밤의 잠이 내일의 당신을 만들어요. 일주일의 충분한 수면이 한 달에 당신의 뇌를 변화시킵니다. 한 달의 규칙적인 수면이 한 해의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제 딸의 메모 한 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우리 아빠 괜찮을까? 그 한 줄이 제게 뭔가를 깨닫게 해줬어요. 당신도 지금 깨달음의 시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당신의 뇌가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행동하라는 신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행동하세요. 오늘 밤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밤 11시예요. 핸드폰을 끄세요. 불을 끄세요. 눈을 감으세요. 당신의 뇌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소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복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휴식을 허락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내일 아침 깨어났을 때 맑은 정신으로 신문의 글씨가 보인다면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결심이 당신을 구했다는 증거예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건강한 두 번째 봄. 오늘 밤부터 시작됩니다. 헬시 세컨드 스프링.